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경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도서관 협의회 청소년 특강 오늘의 제목은 청소년 식생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예정되었던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기에 널 양해 부탁드리고요. 청소년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의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렸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는 거를 느끼시죠.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친구들 키가 중학교에서 중3 또 고등학교 1학년에 걸쳐서 갑자기 머리 하나씩 쑥쑥 크면서 우리가 너무 굉장히 컸다. 또 성장했다. 이런 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제2의 성장기이며 또 성적 성숙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라는 정말 생소한 경험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 때문에 또 많이 어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더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들의 영양 섭취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반 남자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2000kcal인 거에 비해서 오히려 남자 청소년들이 2700으로 훨씬 더 그 칼로리 요구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여자의 경우에도 성인이 1900kcal 에너지가 필요한데 오히려 청소년 여자친구들에게 2000kcal라는 더 많은 그 에너지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단백질, 칼슘, 그리고 티아민, 리보플라민, 그다음에 아스코르브산 등 우리에게 꼭 필수 이 영양소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09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서 청소년 식생활 지침이라는 그 지침을 만들고 그 후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좋은 자료들을 식품의약안정청이든 각 정부 부처와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기에 들어있는 항목들을 좀 소개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은 매일 먹자. 그리고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적게 먹자. 건강 체중을 바로 알고 알맞게 먹자. 음료로는 물을 주로 마시자. 그리고 아침을 반드시 먹자.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하자. 밥을 주식으로 하는 의리 식생활을 즐기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연 설명 함께 해드릴게요. 네, 채소, 과일, 우유 제품을 매일 먹자.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먹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가 풍부한 여러 색의 채소와 과일을 먹습니다. 우리 비타민 C와 비타민 A가 우리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비타민 A, 특히 예를 들면 어디에 들어있을까? 당근 같은 거. 거기에 들어있어. 우리 시력, 눈 좋아지고 싶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먹어요라고 제가 표시해 봤는데, 아침에 과일 한 조각 먹기. 간단하죠? 그래서 반 조각이라도 꼭 먹고 가기. 그리고 우유에 바나나 1개, 그리고 시리얼과 과일, 그리고 샐러드, 그리고 채소 주스나 과일 주스. 사실은 이 주스도 주스 나름인데요. 이것을 착즙으로 내려서 그대로 먹는 게 좋은데 그냥 과일이나 채소를 즙만 짜서 국물만 먹는 것은 좋진 않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말 많은 영양소들과 그 섬유소가 다 빠져나간 당분만 먹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립도 그대로 갈아서 스무디 형태로 직접 그 과육의 맛을 느끼면서 먹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유를 매일 2컵 이상 마십니다. 인이 많은 탄산음료보다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매일 2컵 이상 마십니다. 사실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 탄산음료 굉장히 좋아하죠. 그 톡 쏘는 맛,
정말 그 중독성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인이 굉장히 많고요. 이것은 뼈를 굉장히 약하게 할 수 있고요. 뼈의 노화를 앞당길 수 있어요. 그리고 탄산음료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엄청난 양의 설탕,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우리 내장 비만이 활성화되면서 비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치아 부식으로 인해서 치아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축지 치료하러 다니고 정말 친구들 우리 잇몸도 또 치아도 같이 보호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또 우유를 매일 2컵 이상 마신다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고 키도 많이 클 수 있잖아요. 그죠?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적게 먹자.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비만해지기 쉽겠죠. 정말 이 콜라하고 같이 먹는 이 튀김류들, 소세지들, 패스트푸드들, 핫도그들 줄여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지 말고 일단 실천에 옮깁시다. 예, 이제 간식 섭취할 때 어느 것이 해롭고 어느 것이 이로운지 같이 한번 볼까요? 해로운 간식, 패스트푸드,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 이로운 음식, 주스, 유제품, 과일, 채소. 이런 해로운 간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짠 음식, 고혈압을 유발한다. 기름진 음식,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비만, 유발. 그리고 매운 간식은 위장질환과 피부 문제를 유발한다. 간식을 먹는 것이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은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간식들로 인해서 건강과 활력을 잃을 수 있다. 네. 제가 외래에서요, 우리 친구들 가끔 많이 보는데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특히 튀김류에는 아크릴라마이드 같은 그런 발암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인공 그런 물질들,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것들을 먹었을 때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알레르기, 그런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현되는 친구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이 많은 그런 음식들 먹을 때, 패스트푸드 먹을 때 여드름 계속 나잖아요. 여드름약 먹고 연고 아무리 발라봐도 우리가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는 친구들 반드시 정말 건강한 식단 뭘까요? 과일, 주스, 유제품, 채소. 이 주스가 그냥 주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그 과립 그대로 갈아서 착즙으로 낸 거나 그런 그 섬유소가 살아있는 그렇게 갈은 그 주스를 말하는 거예요. 국물만 먹는 그 주스 말고요. 예, 그래서 이런 간식들로 인해서 건강과 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몸에 이로운 그런 간식을 먹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청소년들이 즐기는 간식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볼게요. 스낵류와 튀긴 음식을 적게 먹습니다. 우리 친구도 가끔 과자 한 봉지 가져와서 그걸 꼭 다 먹어야 그 식성이 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한 주먹만 해서 그냥 가끔 일주일에 뭐 한 2번 정도 먹고 그 한 봉지를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먹지는 마세요. 제발. 그리고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적게 먹자. 자, 이제 먹는 방법을 어떻게 바꿔볼까요? 떡볶이가 땡긴다. 이럴 때 계란, 방울토마토, 우유 등 건강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닭튀김, 채소튀김 이런 튀김류보다는 찌고 굽고 삶은 음식들, 삼계탕이라든지 닭도리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엄마들이 해주는 음식이 최고예요. 그리고 햄버거나 도넛이 땡길 때 햄버거는 작은 사이즈로 먹자. 그리고 샌드위치 같은 것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짜장면, 군만두 굉장히 기름지죠. 이거 대신 메밀국수나 냉면으로 좀 더 지방이 적은 음식들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리고 김밥을 먹을 때 우유랑 같이 먹어서 영양소를 보충하자. 네, 건강 체중을 바로 알고 알맞게 먹자. 내 키에 맞는 체중을 압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것은 인터넷 사이트 아무 데서나 찾아보면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남자 여자친구 한번 볼까요? 네, 키 155에 몸무게 47 여학생, 키 155에 몸무게 47 비슷하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중3 남학생, 키 160 한 8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59kg. 그리고 키 159에 몸무게 52.5. 자,
예, 보셨죠? 그러면 과연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 한번 볼까요? 키 오빠는 172에 64, 누나는 160에 54.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네, 비만이란 무엇일까? 비만의 뜻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내 지방 축적으로 인한 체중 증가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비만의 원인, 유전적인 원인보다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체내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는 것을 말하고요. 또 불규칙적인 식사와 과식, 활동량의 감소로 인해서 이어지죠. 비만일 때 나타나는 질병,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즉,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생명에 직결된 병들이 유발되게 돼요. 우리 청소년들,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오는 거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저희 병원 외래에 이런 증상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활동량을 늘리고 매일 운동을 해야 하고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만도는 실측 체중 나누기 신장별 표준 체중에다가 100을 곱한 건데, 아시겠지만 저체중은 80% 미만, 정상은 80에서 119%, 경도 비만은 120에서 129%, 중등도 비만은 130에서 145%, 고도 비만은 150% 이상을 의미해요. 어린이나 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성인병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식사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딱 맞게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체중 조절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0.5kg의 체중 감소가 가장 적당하다고 우리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무리하게 굶는 게 아니라 요 정도씩만 줄여나가세요. 예를 들면 하루에 300에서 500kcal 정도 줄여서 먹는데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활동량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300kcal에 해당하는 음식 한번 살펴볼게요. 밥 한 공기, 그리고 식빵 2조각, 그리고 만두 1인분, 그리고 컵라면 1개, 그리고 카스테라 1개. 하루에 요 정도씩만 줄이시면 되고요. 절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료로는 물을 많이 마시자. 물을 자주 마십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청소년들 하루 수분 필요량이 얼마나 되냐면 2000에서 2700ml. 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이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셔요. 아침에 한 컵, 그 다음에 식사 전후로 한 컵, 그리고 저녁에 보리차로 한 컵,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컵.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놓으면 하루에 2,000ml 정도를 먹을 것 같아요. 신진대사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수분 필요량도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탄산음료를 적게 먹습니다. 어떤 친구들 물 땡길 때 물 안 먹고 탄산음료 막 먹는, 탄산음료를 물 마시듯 마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인이 많은 탄산음료 대신 우유를 먹자고 말씀드렸죠. 제가 인이 우리의 뼈를 약화시킬 수 있고요. 노화를 앞당길 수 있고요. 통풍이라든지 굉장히 안 좋은 시스템으로 우리의 그런 몸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 그 다음에 과일 등으로 우리의 그런 간식거리를 바꾸고 목이 탈 때 반드시 물을 더 많이 먹지 탄산음료를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술은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친구들, 제가 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저 스트레스 너무 쌓여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술을 마셨더니 잠이 너무 잘 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주 일시적이에요. 계속 마셔봐요. 나중에는 술 마셔도 잠이 안 와. 근데 술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알코올은 1g당 7kcal 에너지를 내서 알코올을 먹은 사람들이 막 힘이 엄청 세 보여. 막 당신은. 그런데 다른 영양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술 깨면 다 허당. 그게 영양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일단 자제력을 잃고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위액 분비가 자극이 되고요. 그리고 간이 손상돼요.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신체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술 대신 산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스트레스 해소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어른이 일찍 되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혹시나 친구들이 유혹하더라도 이 얘기 꼭 전해주시고요. 술은 일절 마시지 않는 걸로 약속하세요. 아침을 반드시 먹자. 아침을 거르지 않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일단 혈당이 낮아져. 그러면 굉장히 힘이 없고 무기력해져.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집중력 감소 등이 생겨서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을 제 시간에 먹습니다. 저녁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 있잖아요. 보통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 그리고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저녁을 늦게 먹거나 안 먹었어.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막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밥을 먹게 되거나 그때 뭘 막 폭식을 해서 많이 먹게 되면 밤에 잘 때 깊은 잠을 못 자면서 개운하지가 않아.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항상 더부룩해. 또 더부룩하니까 아침을 안 먹게 돼. 이런 안 좋은 그 악순환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한 끼를 건너뛰면 다음 식사 때 반드시 폭식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 식사 3번 꼬박꼬박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의 결식의 이유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제 지금은 온라인 수업 때문에 이런 일은 없지만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는 이른 등교 시간에 늦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학생들이 더 많긴 한데 다이어트 하려고 식욕이 이렇게 없어서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에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기운이 없고 빈혈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끼니를 거른 후에 간식을 먹는 습관이 생겨서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그리고 다음 식사를 또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이 걸리겠죠. 그리고 제때 하루 식사를 해야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몸에 쓰이는 에너지인 포도당을 얻게 됩니다. 아침에는 혈액 내 포도량이 낮아져서 아침 식사는 필수적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올 수 있는가에 대해 예시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 섭식 장애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기사에서 어느 모델이 이 장애를 앓다가 죽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프랑스 모델이었는데 저도 그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신경성 식욕부진. 자신이 뚱뚱하다고 왜곡하여 본인이 하는 행동이 비정상적인 것을 부정하는 상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실제로는 말랐는데 그 모델이요. 거울을 보면 자기가 굉장히 뚱뚱하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다이어트의 극단적인 잘못된 그런 왜곡된 표현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애고요. 신경성 폭식증, 과식과 비우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섭식 장애의 일종인데요. TV 속 연예인들을 보면 모델들을 보면 날씬함을 미의 기준으로 삼아요. 체중과 몸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발생되는 그런 정신질환입니다.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여 극단적으로 살이 빠지긴 하나 영양에 문제가 생기며 치료가 쉽지 않아 만성이 됩니다. 몸과 머리가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더욱 치명적이며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심장병, 골다공증 등 식도와 치아까지 다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혹시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빈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청소년들의 성장이 빠른 만큼 혈액량도 굉장히 늘어나요. 철분은 혈액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식사로 이 철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식사, 거름, 편식 등으로 인해서 식사 영양 불균형이 나타나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 증상. 빈혈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리고 자주 피곤하고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빈혈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면요. 소고기, 닭고기, 생선, 굴류, 쑥, 호박, 그다음에 녹색 채소, 시금치 등등. 그래서 골고루 먹는 습관을 길러야겠죠.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하자. 불량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청소년들한테 불량식품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요. 불량식품은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을 말해요. 그래서 길거리에 파는 튀김이나 떡볶이, 순대 등 가급적 줄였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뭐 여름철에는 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길거리 음식을 권장드리지 않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글쎄 저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 문구점에 뭐 이렇게 불량식품 막 색소 알록달록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만 찾아서 우리가 사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많은 색소와 인공 조미료 또 그리고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암 물질, 그 다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을 우리가 권해드립니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영양표시 읽는 법. 이 식품을 만약에 100g을 먹었을 경우에 여기에 과연 그 하루에 그 일일 영양소 기준치를 100으로 봤을 때 탄수화물이 여기 보니까 18%, 단백질이 12%, 지방이 30%, 나트륨이 20%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얼만큼을 먹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양표시 읽기 연습.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여학생 같은 경우 뭐 가정 그 과목에 아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 식품 100g을 먹으면 하루 영양소 기준에 몇 프로를 먹었는지. 여기 보면 탄수화물은 27%, 지방은 1%, 단백질은 10%. 이런 것들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오늘 얼마만큼의 킬로칼로리의 영양소를 먹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제조 날짜인지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상한 음식들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식생활을 즐기자. 하루에 2끼 이상은 다양한 반찬을 곁들인 밥으로 먹습니다. 한식은 양식, 중식보다 칼로리가 적게 나가고 섬유소도 풍부하여 비만 예방에 좋아요. 제가 봐도 우리나라 식사가 단연코 세계 1위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식, 중식, 양식이 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비빔밥을 예시로 봤을 때 영양소도 풍부하지만 에너지도 440칼로리, 한 끼에 485킬로칼로리. 거기에 비해서 비슷하게 먹을 수 있는 중식, 짜장면 660킬로칼로리, 훨씬 높죠. 그리고 볶음밥, 짜장 720킬로칼로리. 그리고 양식 중에 특히 돈가스 정식 같은 경우에는 870킬로칼로리나 돼서 우리의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별식으로 중식과 양식을 먹는 건 좋지만 대부분의 식사, 2끼는 우리 식단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통해서 우리 매일 저녁 식생활 지킴이를 작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식생활 지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째, 채소, 과일, 우유 제품을 매일 먹자.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적게 먹자. 건강 체중을 바로 알고 알맞게 먹자. 음료로는 물을 마시자. 그리고 아침을 반드시 먹자.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하자.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식생활을 즐기자. 이제 여러분 우리 건강한 식생활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약속, 이 식생활 지킴이를 날마다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